오늘 여러분 저희가 네. 촬영 직전에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편의점을 딱 갔는데 네.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희 알아봐 주시고 얼음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엑스라지 컵으로 얼음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 엑스라지. 네, 그 큰 걸로.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근데 되게 망설임 없이 아는 척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아, 그렇죠. 감사했어요. 양 PD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지. 내가 없었으면 알아봤겠냐. 맞죠, 맞죠? 네. 언감생심. 그 독자님 맞죠? 너네 둘이 갔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못 본 척 했을 텐데 나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좀 더 빨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안 그러면 계속 갑니다. 계속 얘기해서 네. 그 독자님이 계속 하면서 근데 그분이 막 이러면서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됐지?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PD입니다. 인피니티 Q50S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네, 상당히 이 모델이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알려져 있고 합산 출력이 364마력입니다. 네. 아, 이 타이어가 타이어가 좀 안 좋은 못 것 같은데요? 버티고 네. 있는데요. 네, 타이어 그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던롭 럼플렛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네, 타이어가 그립이 별로 안 좋네요. 금방 놓치는데요. 네. 순정 타이어예요. 네, 순정 타이어예요. 지금 이 모델은 3.5 V6 가솔린 VQ 엔진 들어가 있고요. 슬립 많이 하는데요. 이 던롭 스포츠 맥스 050 네, 이 타이어가 그레이드로 따지면 예, UHP 위에 맥스 등급이 있거든요. 네, 그 맥스 등급에 해당이 돼요. 네. 근데 그 맥스 등급에 있는 놈들 중에는 하위권에 네, 좀 해당하는 어리버리하죠. 거죠. 네. 네. 뭐 럼블러 타이어니까 뭐 감안을 해야 되겠는데 포지션 생각해 보면은 접지가 상당히 좀 별로네요. 그러니까 그 그레이드 네. 맥스 등급에 비하면 접지가 영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치 평범한 사계절 정도 되는 네. 그런 정도의 좋은 브랜드의 사계절 네.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밸런스가 괜찮은데 네. 언더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타이어에서 접지를 동작 좋네요. 기본적으로 동작은 자체는. 좋아요. 네. 차의 동작은 좋아요. 네, 차의 동작 좋고요. 언더가 거의 없어요. 네. 언더 거의 없고 인피니티 Q50이 이제 스포츠 세단 네. 포지션 스포츠 세단이거든요. 네. 네, 스포츠 세단의 거동을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데요.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팅됐다기보다는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코너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코너를 약간 파고드는 성격도 명확하게 나오네요. 네. 근데 이게 타이어 그립이 언제 정신줄 놓을지 모르니까 네. 그런 부담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진입 속도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가진입하면 이 타이어는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그 후미가 확 돌아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오버가 났을 때 상당히 좀 심하게 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가진입을 하면 처음에 이제 언더스티어가 되거든요. 사람이 네. 가진입할 핸들을 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옆으로 쫙 밀리고 네. 거기서 어떻게 앞 타이어가 중심을 딱 잡으면 뒤가 확 돌죠. 그렇죠. 네. 그때 얘가 그립을 확 놓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몰아붙이는데 조금 부담이 좀 크고요. 만약에 이제 타이어 성격이 뭐 PS4 정도나 아니면 PS4S 정도로 바뀐다 그러면 코너 빠져나갈 때 그립이 상당히 좀 약하게 움켜쥐지를 못하네요. 요거 이제 타이어 문제네, 타이어 문제. 타이어 문제. 네, 밸런스 문제가 아니라 자체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근데 끝까지 그립을 잡아내지를 못하는 건 타이어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DSC 자세 제어가 네. 그렇게 성격이 급하진 않네요. 네. 얘가 슬라이드를 살짝 하면서 미끄러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봐주다가 네. 구구국 하고 잡아요. 네. 근데 잡아주는 동작은 세련되지는 못했어요. 네, 999하고 잡는데 또 그때 타이어가 그립이 받쳐지질 못하니까 예. 이게 총체적으로 불안감으로 확 나오는데 요건 타이어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면 좀 안정감이 많이 살아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 던롭이 되게 스포츠 타이어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 타이어 쪽에서는 명성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타이어 쪽에 특히 뭐 럼플렛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요거 순정 타이어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너무 강하게
와인딩 몰아붙이면은 좀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네. 타이어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후륜구동 베이스에서 나오는 동작들 뭐 무리 없이 나오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재미있는 펀 드라이빙 할 수 있을 만큼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좀 더 거동의 재미를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어를 바꾸세요. 네. 예, 럼플렛 아닌 타이어로 바꾸시는 게 예, 거동 접시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이 정도 출력 300마력 중반대니까 364마력 정도니까 그 정도면은 맥스 등급 쓰는 게 맞아요. 네. 맥스 서머. 예, 뭐 PS4S 쓰시면 더 좋고요. 네. 뭐 아니면은 뭐 PS4라도 예, 사용을 하시면은 뭐 재미있게 또 밸런스를 좀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네.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맥스 등급이 있고 그 아래 UHB 등급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UHB 등급에 있는 놈들은 다 맥스 등급의 아래일 거라고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전혀 그렇지 예. 않아요. 그러니까 맥스 등급의 저 하위에 있는 놈들은 맥스 등급이 갖춰야 될 속성 몇 가지만 갖춰가지고 맥스 그렇죠. 등급에 넣어놓고 네. 굉장히 그 그립이나 뭐는 열악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야 예. 돼요. 그러니까 맥스라고 해서 다 그립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드라이 그립하고 웻 그립이 또 다르고 스핀 그립이 다르고 상황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들을 다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저희가 시승 중에서 이제 미쉐린 PS4나 PS4S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스핀 그립, 웻 그립, 드라이 그립 예, 이런 어떤 총체적인 그립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가장 다방면으로- 평균적인 성능이 나와요. 다방면으로 올라운드 플레이가 될 만한 그렇죠. 성격인 거죠.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쉐린에서는 연락이 안 와요. 네, 그러게요. 아, 그런 큰 그림이었어요? 네, 노리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 물론 타이어가 좋아요. 네. 좋은데 미쉐린 담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쉐린은 최고만 어허. 예, 구현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최고인데 뭐 니들이 그렇게 얘기해봤자 우리 관심도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해주기가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연애들이 말 안 해줘도 잘 팔려.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연락이 없었군요. 네, 연락이 없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지 마세요. 기분은 나쁘네요. 하지만 좋은 건 좋은 겁니다. 네. 이게 인피니티에서 Q50에서 처음 시도된 DAS라는 시스템이죠. 네. 네. 처음엔 그 DAS가 얘기가 많았어요. 네. 이게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이라는 기술인데 그 DAS가 다스는 누구 건가는 그거예요. 아,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치 발언 그래요? 위험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이 참 거동은 좋아요. 예. 그립이 조금 더 살아나면 네.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인피니티에서 이런 거동이 쉽게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밸런스가 네, 좋아요. 밸런스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얘도 악셀을 한번 옆으로 힘을 실은 다음에 네. 악셀을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 그 선을 살짝 조절하면서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3시리즈하고 5시리즈 사이의 사이즈거든요. 네. 이제 4.81m니까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중형이라고 놓기에도 약간 좀 작고 네. 컴팩트라고 놓기에 보면 좀 크고. 이 현대에서 그 잘 쓰는 그건데 현대가 그렇게 애매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치수 더 뭐 이렇게 좀 얹어가지고 주는 뭐 덤 사이즈 같은 거를 주는데 일본도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 모델이 특히 그렇습니다. 컴팩트로 보기도 그렇고 또 중형으로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정도의 사이즈인데 보면은 뭐 3시리즈 같은 어떤 정통 스포츠 세단에 비해서는 약간 좀 맛이 떨어지는 반면에 그 5시리즈 같은 중형 세단에 비해서는 좀 더 기민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좀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 닛산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 중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브랜드거든요. 스포츠성도 좀 있고 그렇죠. 또 일본은 엔진음이라든지 어떤 밖에 외부 사운드를 감추는 제조사들이 많은데 네. 이 닛산이나 인피니티는 그걸 드러내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성을 느끼면서 이걸 같이 이렇게 사운드로 들으면서 즐겨라 뭐 이런 분위기의 어떤 세팅들을 하는데 이런 스포츠성도 상당히 좀 잘 살려놨어요. 지금 Q50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스포츠 세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RPM을 레드존이 7000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 5000, 5500밖에 안 쓰는데도 충분히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네, 또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터보 모델처럼 전기 모터가 저회전선부터 토크를 강하게 밀어주거든요. 근데 네. 하이브리드니까 네. 산 초반에는 그렇게 되다가 네.
산 정상 가까이 오면 빠지죠, 힘이. 힘이 쫙 빠지네. 네, 왜냐면 배터리가 진짜 뒷동만 해요. 이 말이 하이브리드지 이게 몇 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2-3분 정도 쓰나요? 네. 2-3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다 닳아버려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해서 그걸 또 다시 채워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부스트 같아요. 그러니까 부스트 내리막에서는 자켓은. 그 악셀을 떼면서 충전을 할 텐데 네. 오르막에서는 탈출 가속을 한 10번 정도 하면은 배터리가 앵고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364마력에서 306마력으로 엔진 60 힘만으로 마력? 네, 한 10, 한 7, 8%가 팍 떨어지게 되죠. 네, 요 확실히 타이어는 네, 좀 스포츠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출고하신 다음에 바꾸셔야 되겠네요. 차체를 100% 감당을 못하네요. 네, 네. 타이어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를 앞쪽이나 뒤쪽 한쪽이 힘든다 한다기보다 예, 앞뒤가 똑같이 힘들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좋으니까 네. 앞뒤 분배가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앞뒤가 다 힘들어요 지금. 근데 일본 브랜드 치고는 밸런스 상당히 좋은데요. Q50이 이 정도 밸런스 보여줄 거라고는 기대 안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살아있을 때는 시원시원하네요. 배터리가 네, 네, 네. 힘을 낼 때는 네. 정말 터보 모델처럼 그 토크밴드가 넓게 나오고요. 네. 시원시원합니다. 오래 못 써서 그렇지 양 PD 기억력 같은 힘이네요. 2분? 2분 3분? 네. 거의 물고기죠? 기억력 2분?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사실은 이제 배터리가 좀 용량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네. 배터리가 사실 비싸거든요. 그 리튬이온, 폴리머가 비싸니까 제조사에서는 그 대용량을 안 쓰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원가 절감을 하고, 또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보조금이 자꾸 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제조사에서 단가로 치면 배터리만큼 비싼 부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많이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아무래도 배터리 가격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개발해서 네. 자체 모델들이 있는데 배터리는 진짜 다른 회사한테 생돈 주고 사와야 사와야죠. 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깝죠.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10kWh 정도만 집어넣어도 네, 크게 이렇게 성능이 좀 개선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아예 그냥 한 28kWh 딱 집어넣고 네. 엔진 한 200마력대 정도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네. 기가 막힌 하이브리드 나올 텐데요. 네. 근데 28kWh 배터리 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엔진보다 더 비싸요, 그게. 그러겠죠. 네, 엔진 제조 원가, 원가 여기서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소비자 가격 가격. 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원가로 따지면 그 훨씬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그 비싼 거를 갖다가 달아놓을 수가 없는 거죠. 슬 하강하고 내려왔더니 코너 한 6개 지나니까 충전이 다 됐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충전 효율이 좋은 게 아니라 배터리가 진동만 한 거예요. 양 PD 기억 용량이죠. 뭐만 하면은, 응? 그러니까 그 르노 쪽의 F1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해서 Q50의 어떤 이 거동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세팅을 좀 잘 해놓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확실히 그 모터스포츠는 자동차 거동이 기본이 되는, 네. 현대도 WRC 아니었으면 아마 아직도 어리버리했을 거예요. 레이싱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모터스포츠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꼭 경험을 쌓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더스티어 나는 차로 달리다가는 바깥에 처박는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기록을 못 냈던 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서는 조금씩 다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거동이 안 나왔다가 이제 제대로 된 거동을 잡아내서 수익권에 드니까 그걸 양상차에 적용을 하니 거동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피니티가 예전에 그 스포츠성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브랜드다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Q50은 상당히 스포츠성이 괜찮네요. 네네. 예. 밸런스 좋아요. 밸런스 좋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의 자세 제어를 끈 상태에서 네. 날것의 느낌을 한번 보기 위해서 달려보고 있는데요. 양PD 뒤에서 느낌이 어때요? 많이 힘드나요? 네, 어지럽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도 어지러운 걸로. 근데 살짝씩 얘가 슬라이드를 허용하니까 네. 딱 기차 레일에 가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죠. 약간 예. 불안한 맛? 뭐 뒤에서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맞아요. 소리도 나니까 더 무서워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양피디가 저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죠. 정답!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앞뒤 스키들은 고르게 잘 나네요.
지금 전후 밸런스 잘 맞춰 있어서 뭐 앞쪽이나 뒤쪽으로 쏠리지 않고 고르게 잘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후륜 구동이에요. 네.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이븐 스로틀로 들어가면 살짝 언더스티어가 생기고 네. 거기서 밀릴 정도로 과진입하면 당연히 그 악셀 밟아도 뒤가 안 돌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적당히 들어가서 악셀을 밟으면 뒤도 돌릴 수가 있고 그렇죠. 악셀을 떼면 또 안으로 파고들고 동작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네. 정확합니다. 이게 독일의 스포츠 세단에서 나오는 동작인데 네. 그게 아주 고스란히 잘 담아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로서 상당히 독특한 거예요. 네. 일본에서는 스포츠 세단을 만들어도 이런 고동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구현을 했다라는 거가 마치 이제 뭐 ATS랑 비교를 해보면 ATS보다 소프트한데 네. 거동은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ATS가 좀 더 거동이 명확했죠. 그렇죠. 예. 더 선명했죠. 네, 선명했는데 얘도 그 느낌은 그대로 살려서 보여주기는 합니다. 네. 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롤에 비해서 밸런스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요. 아, 예. 잘 들어가네요. 네. 타이어만 손을 보면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전기 모터랑 합산해서 이게 364마력을 내는데 네. 예, always 364마력은 아니죠. 배터리가 살아있고 네. 전기 모터가 같이 합산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 364마력이 나온다는 얘기고 최대 토크도 56kgm가 이제 그렇게 해야 발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기 모터가 조력을 못하면 배터리가 이제 닳아서 전기 모터가 같이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306마력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출력이. 그래서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306마력이면 그렇게 뭐 허당치는 성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VQ 엔진의 3.5L의 그 어떤 그 탄탄한 힘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기 모터를 더해서 저속 토크 값도 좀 두텁게 갈 수가 있고 출력도 높여주는 그러면서 연비도 조금 좋게 가져가는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잘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그전에는 연비를 높이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체감 성능을 높여주고 네. 출력을 높여주고 그러면서도 연비도 어느 정도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2차로는 활용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거동이 잘 나오네요. 네. 차 그 밸런스 참 좋습니다. 근데 2차 오너들이 이 차가 스포츠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이 차주분도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스포츠성을 크게 기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코너를 예. 전혀 기대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근데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마 그 타이어 때문에 더 부담이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작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네. 높아진 출력을 계속 쓸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다니다가 잠깐 쏠 일 있을 때, 네. 쟤 어떻게 갖고 놀지? 하는 그 잠깐. 그렇죠.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잠깐, 뭐, 한 몇 분. 네. 그때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스포츠성 있게 다룰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한 300 몇십 마력으로 꾸준히 간다고만 욕심만 버리시면.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계속 가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금방 드러나겠죠. 네. 예, 하지만 중간중간에 회생제동하면서 추월 가속하실 때는 확실히 두톤 그 저속 토크 속도 발휘되는 그 힘과 네. 그리고 364마력의 그 출력의 어떤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활용하실 때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나는 빠르게 강한 출력을 원한다 그러면 뭐 Q60 같이 이렇게 트윈 터보 단 네. 그런 어떤 터보 가급 차량으로 가시는 게 맞지만 평상시에는 느긋하게 달리다가 뭐 중간중간에 추월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와인드 잠깐 즐길 때 그때 반짝하는 성능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모델 괜찮습니다.